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이죠. 자, 용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용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미싱이고요. 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죠. 자, 스미싱 앞에 스가 스마트폰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밍은, 자, 우리가 롤 할 때 파밍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자, 웹 링크가 목적지 주소를 사칭하는 다른 주소의 웹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빼내는 거죠. 자, 그리고 스푸핑입니다. 스푸핑은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해킹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어들 좀 보겠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는 본능, 규칙, 절차 등이 지능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정보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처리해 확보한 거예요. 즉, 자료가 그냥 사실 팩트라면 이 정보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가공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는 처리, 가공, 평가되지 않는 그저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자, 정보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르밍, 앞에 모가 모바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죠. 자, 웹루밍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보고 오프라인 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쇼루밍은 오프라인에서 보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비교 후 구매한다. 자, 모루밍이랑 차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모루밍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만 구매를 하는 건데 쇼루밍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비교 후 구매한다는 게 있습니다. 자, 역쇼루밍은 반대겠죠. 인터넷으로 제품을 검색, 비교 후 오프라인 가서 구매한다. 자, 그래서 이 모루밍, 웹루밍, 쇼루밍, 역쇼루밍 차이 잘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블록체인 보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거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막는 기술,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에 사용되고 있고요. 자, BYOD, Beyond Your Own Device라는 거죠. 자, 직원들이 소유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인텔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주문점 계산 방법 우리 했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최대 리드 타임 곱하기 1일 평균 판매량 더하기 안전 재고량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옴니 채널. 소비자가 온, 오프라인, 모바일 등 여러 경로로 상품을 언제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게 하는 쇼핑 체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의류 쇼핑 체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O2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마케팅이다. 그리고 패킹 슬립, 배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패킹 슬립이라 하고요. 인보이스는 상품의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단위, 작은 순서대로 볼게요. 비트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리고 GM, 기가죠. 자, 기가바이트인데. 자, 그리고 테라바이트, 자, 그리고 페타바이트, 그리고 엑사바이트, 제타, 그리고 요타, 이렇게 순서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새 상품의 기준이 되는 GTIN 한번 보겠습니다. 자, GTIN이라는 것은 상품 식별 코드인데요. 이 식별 코드에 따라서 상품의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새 상품의 기준은 뭐냐? 먼저 중량이나 규격이 다른 경우, 포장 형태, 단위가 다른 경우, 맛, 향, 색상이 다른 경우, 판매 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 예시를 들어버릴게요. 자, 2가지 크기와 6가지 색상의 제품을 포장지에 사파유무로 나누어 받기로 또한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이 박스로 판매할 경우 GTIN의 총 수는 자, 풀이 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나눈다고 했죠. 6가지 색상이에요. 자, 그리고 포장지 종류 지금 사파의 유무니까 2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포장 형태 한번 볼게요. 자, 낮게 하나, 10개들이 하나, 20개들이 하나, 총 종류가 3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36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잘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전자상거래 4원칙 보겠습니다.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인데, 자, 기밀성, 북한 기밀성 아니고요. 자,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기밀성이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자, 눈과 귀를 막아버렸죠. 자,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기밀성이 막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증은 정보를 보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이거고요. 자, 무결성은 자, 정보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되거나 변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무결성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인 방지는 자, 이 사람이 내 부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농담이지만, 자, 이렇게 외워보시면 돼요. 자, 이 정보 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받았는데, 혹은 정보를 받았는데, 못 받은 척,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방지하게 나온 게 부인 방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R 원칙 보겠습니다. 좀 욕 같지만 7R. 자, R이 right, 좋다란 뜻이죠. 적정한 장소, 적절한 품질, 적정한 수량, 그리고 적정한 납기, 적정한 가격, 적정한 제품, 적정한 인상 해서 7개 나온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식 분류 체계 한번 보겠습니다. 총 5가지가 나와요. 자, 먼저 사물지 보시면은 인간의 지각, 인식, 관찰, 감각, 인상 등 약간 뭔가 두리뭉실한 느낌들이죠.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화 가능한 정보가 사물지고요. 사실지는 그냥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자, 너가 배고픈 것을 알아. 왜냐? 아무것도 안 먹거든. 자, 이게 사실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법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라는 게 방법지가 되겠고요. 암묵지는 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나의 노하우나 내 지혜,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지가 되겠고요. 형식지는 반대입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에요. 자, 지식이나 논리, 정보, 매뉴얼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지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이제 지식에 관련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데이터의 형태별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보니까 이 정형, 반정형, 비정형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형 데이터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형태가 있다는 그 뜻입니다. 하지만 연산도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1 곱하기 1은 1이죠.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자, 요거는 정형 데이터예요. 자, 근데 반정형 데이터는 형태는 있는데 연산이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사람 더하기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형태는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2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 더해주면은 그냥 뭐라 하기가 애매하죠? 자, 그러면 뭐 사람이다. 자, 이렇게 명사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많다. 그럼 반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뭐 시장의 뭐 소비율, 자, 시장의 매력도 이런 것들이 있죠. 형태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연산이 가능한 것도 아니죠. 자, 이런 것들 비정형 데이터가 된다. 즉, 계산해 보시자면은 이제 계산이 필요한지 양식, 형태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은 이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마킹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킹은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 2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인스토어 마킹은 말 그대로 인스토어, 가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킹이죠. 자, 그럼 뭘 마킹하냐?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붙이느냐가 또 중요한데 제품을 가공하거나 진열 단계에서 마킹을 합니다. 첨가물이나 생선, 정육 제품 따위에 붙이고 있고요. 자, 요거는 라벨을 말 그대로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을 누구나 다 하냐? 그렇진 않고 실시하는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매점에서 이 라벨을 사람이 직접 붙이잖아요. 제품 가공이나 진열할 때. 그러면 그거 붙이는 것도 다 인건비죠? 그래서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스 마킹은 조금 반대로 보시면 돼요. 제조업체에서 자사 상품의 바코드를 인쇄해서 부착하는 거예요. 자, 바코드를 인쇄해서 부착한다면 그 바코드는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다,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이 소스 마킹을 하냐? 생산 시점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으로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인건비가 발생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좀 재미없는 얘기 할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웨어하우스 하면 우리 서든어택 옛날 게임이긴 하죠. 요즘도 많이 하시겠지만. 자,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공장 박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적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 데이터를 주제지향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비휘발성으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동으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핵심 키워드는 주제 중심적이다, 시계열 정리적이다, 비휘발성이다, 통합성이다, 관계형이다, 접근 가능성이다. 요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문제는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워야겠죠? 자, 이번엔 RFID 보겠습니다. 우리 RFID 많이 들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자, 바코드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자, 월마트가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IC 칩과 안테나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품에 부착됩니다. 리더기와 교신하여 데이터를 리더에 전송을 하죠. 그래서 이 RFI도 배터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이름이 나뉘는데요. 배터리가 있으면 능동형, 배터리가 없으면 수동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FID는 보통 우리가 비싼 위스키나 이런 거 뚜껑에 붙어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없죠? 그럼 수동형 RFID가 우리 위스키에 붙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RFID의 장점은 고속 이동 시나 열악한 판독 환경에서도 인식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코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어 있고요. 자, 상품의 리드 타임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난 등 상품 손실 비용이 절감되고 반품 및 불량품을 추적하고 어디에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SCM 연계 방법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SCM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SCM 그러면은 이 각 분야마다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의류 패션은 QR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식품은 ECR입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신선식품은 EFR이다. 의약품은 EHCR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다 리드타임을 줄이거나 뭐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재고를 줄인다. 이런 내용들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SCM은 어떻게 연계되고 이 연계 방법, 연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영어 단어를 연결해서 외워주시는 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오 보겠습니다. CAO죠. CAO는 자동 발주 시스템이에요. 컴퓨터가 말 그대로 자동으로 발주를 해주는 거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를 이용한다. CAO는 포스를 이용하구나. 그럼 포스랑 CAO랑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포스를 통해 얻는 상품 흐름에 대한 정보와 계절 요인에 의해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정보, 실제 재고, 상품 수령, 안전 재고에 대한 정보 등을 컴퓨터가 통합 분석하여 주문서를 작성한 시스템. 크게 세 가지의 정보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컴퓨터가 지금쯤 이런 재고가 필요할 것이야. 내가 자동으로 발주를 넣겠어.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CAO, 카오가 잘 운영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먼저 재고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포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잘 업데이트 돼야 된다라는 게 있겠고요. 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우리 공부했었던 EDI를 활용합니다. ED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시켜주는 변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EDI는 기억 안 나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서 표준화 시스템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QR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QR은 뭐였죠? 의류, 자, 패션 사업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SCM 방법이죠. 자, 먼저 읽어볼게요.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전자거래체제를 구축하고 공급체인상의 거래업체가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산자의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족에 이르는 신경영 전략이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QR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먼저 소비자가 만족을 해요. 자, 퀵 리스폰스, 빨리 반응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이런 것이 불편해요. 이걸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반응하다 보니까 소비자 만족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빨리 반응하려면 근데 어떻게 된다? 리드 타임을 줄여야겠죠. 이렇게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게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을 줄여서 소비자 만족을 하게 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생겨요? 재고 감축이 있다는 겁니다. 왜? 소비자가 뭘 필요한지 알게 됐으니까 그것만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팔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재고를 쌓아두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팔았었는데 이제는 뭐가 잘 팔리고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이것만 두고 파니까 재고를 우리가 굳이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고객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네? 이게 QR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QR에는 FRM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전 영상에 나왔었죠. 자,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의 정보 기술로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요. 즉,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좋은 양,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품 재고도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QR의 도입과 보니까 리드 타임 단축, 프로세싱 시간 감축,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죠. 생산비 절감을 통한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가 가능하고요. 전표와 EDR을 사용해 신속성이 향상됩니다. 신속성이 향상되니까 리드 타임이 주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 등을 파악해서 빨리 반응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EDI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EDI는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사이에 서로 쓰고 있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을 교환을 할 때 이거를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A 회사에서는 뭐 어떤 양식을 쓰고 있으면 B 회사도 둘이 쓰고 있는 양식이 다를 수 있겠죠. 같은 정보라고 해도. 그거를 표준화해서 주는 것이 EDI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직접적인 효과는 문서 거래 감소예요. 자료 재입력 방지, 중복되는 자료들을 싹 날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처리 오류 감소, 업무 처리 비용 감소라고 있고요. 자, 간접적인 효과는 재고 감소, 효율적 인력 활용, 관리 효율성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전략적인 효과로는 이제 거래 당사자 관계 개선, 회사끼리 좀 더 소통 원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정보 시스템 구축, 신사업 확대, 경영혁신, 경쟁 우위 확보까지 하는데 이 EDI가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 볼게요. 자, 포스 아까 우리 CAO, 자동 발주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자, 그럼 포스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볼게요. 자, 먼저 포스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매출을 분석하고요. 고객 정보 분석, 시계열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분석에서는 시간별, 상품별 등 되겠고요. 고객 정보는 객단가로 나오겠죠. 시계열 분석은 전년, 월 대비, 요번 주엔 얼마 벌었냐, 뭐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상관관계 분석은 자, 이런 물건이 더 잘 팔린다. 이런 물건이 이런 시간에 이런 고객에게 잘 팔리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고객이나 점원의 부정, 방지나 계산 오류 방지 등을 하는데 포스가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포스에는 2가지가 있어요. 포스 터미널과 스토어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포스 터미널에는 컴퓨터 단말기, 2번째 금전 등록기의 기능과 통신 기능이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포스 터미널에는 키보드, 영수증 프린터, 모니터, 매출 표시 장치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스토어 컨트롤러는 그 나머지겠죠. 포스 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판매 파일,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을 갱신이나 기록하기도 하면서 통계자로 작성할 때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친구가 스토어 컨트롤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어 컨트롤러 덕분에 포스 안에 있는 담겨있는 장비를 이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통관리사 핵심 마지막입니다. 자, 노나카의 세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시. 자, 우리 먼저 T로 시작하는 친구 암묵지고요. E로 시작하는 친구 형식지입니다. 우리 공부했었죠? 암묵지는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노하우, 지혜, 경험, 말로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고 이제 형식지는 논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화로 먼저 시작을 해요. 자, 보니까 암묵지가 됩니다. 즉, 요거는 뭐냐? 노하우 전수, 경험 전수, 현장에서 일어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자, 이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다 이거죠. 자, 외면화, 표출화로 가니까 이 암묵지, 내가 배웠던 암묵지가 이제 형식지가 돼요. 자, 이 장비를 쓰는 법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내가 글로 남겨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왼쪽 레버를 앞으로 밀면은 지게차 틸트가 뭐 앞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형식지로 쓴 거예요. 책이나 매뉴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컨비네이션, C 연결화 혹은 종합화로 오니까 이제 형식지가 돼요. 자, 우리가 글로 봤던 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매뉴얼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가 연결화, 종합화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죠. 이제 내면화 됩니다. 이제 이 형식지를 보고 이 시스템을 보고 내가 안 거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해보다 보니까 암묵지가 돼요, 다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면화. 야, 이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사회화로 반복이 되고 있더라. 라고 누가 얘기했다? 노나카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나카 세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잘 머릿속에 담아주시면은 노나카 문제는 충분히 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관리사 정말 중요한 내용들 90문제 살펴봤고요. 자, 90개 전부 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꼭 다 외우고 이 90개라도 꼭 외우고 시험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잘 암기하시고 이해하셔서 좋은 결과로 또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